3단원 곱셈과 나눗셈 수학 익힘책 38쪽에서 39쪽 풀이입니다. 혹시 아직 익힘책을 풀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풀고 오도록 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여 235 곱하기 30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 표에다가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35 곱하기 3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의 자리 계산하면 5, 3, 15죠. 1의 자리에 5가 되고 10의 자리에 1이 올라가네요. 15. 다음 10의 자리 계산할게요. 여기에서의 3은 실제로는 30을 뜻하죠. 30 곱하기 3은 3, 3에 9. 90인데 여기에 이미 10이 올라와 있죠. 90 더하기 10은 100이죠. 그러면 10의 자리는 0이 되고 100의 자리에 1이 올라가네요. 자, 이제 100의 자리 계산할게요. 200 곱하기 3은 2, 3은 6, 600인데 이미 100의 자리에 100이 올라와 있으니까 더하면 700이 되겠죠? 그럼 결과는 7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5 곱하기 30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하기 3에서 곱하기 30으로 곱하는 수가 10배가 되었으니까 이 결과도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7050이 될 거예요. 자, 곱하기 10을 했으니 1의 자리에는 숫자 0이 오고요. 각각의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우리 10배를 하면 1의 자리는 10의 자리가 되고 10의 자리가 10개 모이면 100이 되고 100이 10개 모이면 1000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1이었던 5가 50이 되고 0은 그대로 0이 되고 700이 7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05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우리 210 곱하기 2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1의 자리 계산하면 0 곱하기 2는 0이 되죠. 0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다 0이 돼요. 그렇죠. 어떤 수를 0배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니까 0이 되죠. 다음 10의 자리 계산할게요. 10 곱하기 2는 1, 2에 2, 20이고요. 100의 자리 계산할게요. 2 곱하기 2는 4, 42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10 곱하기 20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2에서 곱하기 20으로 10배가 되었으니 값도 몇 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결과도 10배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0은 그대로 0이 되고 20이었던 게 200이 되고 400이었던 게 4000이 돼서 이렇게 42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로셈 한번 해볼게요. 210 곱하기 20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10 곱하기 20은 210 곱하기 2를 한 것에서 곱하기 10, 10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여기 1의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0이 되겠죠. 10배가 되면서 자리값이 새로 생겨서 0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바로 210 곱하기 2를 한 값이 오겠죠. 자, 0 곱하기 2는 0,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이렇게 4200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24 곱하기 6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24 곱하기 6 한번 해볼게요.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보면 4, 6에 24 이렇게 적을게요. 24. 다음 10의 자리 계산할게요. 2 곱하기 6은 12. 120. 다음 100의 자리 계산하면 100. 1 곱하기 6은 600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해주면 1의 자리는 4, 10의 자리는 4, 100의 자리는 1 더하기 6, 7. 그래서 744가 되겠네요. 124 곱하기 60은 곱하기 6에서 곱하기 60, 10배가 되었으니까 결과도 10배가 되겠죠. 그러면 끝에 숫자 0이 오면서 744가 7440이 되네요. 자, 세로셈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124 곱하기
6을 한 결과에 곱하기 10, 10배를 하면서 자리값을 하나씩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끝에는 숫자 0이 오겠고요. 앞에 있는 숫자는 124 곱하기 6을 한 결과가 오겠죠. 4, 6에 24, 2, 6에 12인데 2가 있으니까 더해서 4, 1, 6에 6인데 1이 있으니 더해서 7. 그래서 744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가지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숫자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0 곱하기 40이에요. 그러면 120 곱하기 4를 한 값에 곱하기 10, 10배를 한 거죠. 자, 10배를 했다는 것은 자리값이 하나씩 올라가고 마지막에 숫자 몇이 와요? 그렇죠. 0이 오죠. 그러면 앞에는 120 곱하기 4를 한 숫자가 오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0 곱하기 4는 0, 2 곱하기 4는 8, 1 곱하기 4는 4. 그래서 48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오른쪽 341 곱하기 50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41 곱하기 5를 한 값에 곱하기 10, 10배를 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1의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네, 0이 되겠죠? 앞에는 341 곱하기 5를 한 값과 똑같을 거예요. 1 곱하기 5, 5. 4 곱하기 5는 20. 3 곱하기 5는 15인데 2가 있으니까 더해서 7. 그래서 17,050이 되겠네요. 341 곱하기 5를 했을 때는 1705였는데 여기에 50을 곱했을 때는 10배가 되면서 5가 50이 되고 7이 원래는 700이었는데 7000이 되고 이 1000이 원래는 1이 원래는 1000이었는데 만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계산 결과에 맞게 이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00 곱하기 50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800 곱하기 5 한번 생각해 볼까요? 800 곱하기 5는 0, 0, 8, 5에 40, 4000이네요. 곱하기 10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오니까 4만이 되겠네요. 320 곱하기 40은요. 네, 320 곱하기 4를 하면 1의 자리 0, 10의 자리 2, 4, 8, 100의 자리 3, 4, 12 인데 곱하기 4, 10을 했다는 것은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서 12,800이 되겠네요. 마지막 700 곱하기 90, 700 곱하기 9를 한 값은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100의 자리는 7, 9, 63인데 곱하기 9, 10을 했으니 6,300이 아니라 63,000이 되겠죠?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뒤에 똑같은 숫자들이 나와요. 뭐가 오죠? 네, 바로 이 0인데요. 이 0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여기에도 0, 0, 0이 오죠. 한번 개수를 세볼까요? 자, 첫 번째 800 곱하기 50에서 0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였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떼면 앞에 40이 남고 남은 숫자 8 곱하기 5를 한 것과 똑같죠. 두 번째 볼게요. 320 곱하기 40이 12,800이었는데 0이 2개가 있고 여기도 0이 2개가 있네요. 이걸 떼면 32 곱하기 4를 한 값이 1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마찬가지로 0이 3개가 있는데 그 결과에도 0이 3개가 있죠. 이걸 떼고 보면 63이 바로 7 곱하기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럼 앞으로 우리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300 곱하기 40이 있어요. 이거 빨리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숫자만 계산해서 12 하고 뒤에 있는 0을 개수를 세서 뒤에도 똑같이 붙여주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겠구나. 깜짝 문제!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30 곱하기 40은 방금 한 것처럼 계산하면 0을 떼고 생각해 볼게요. 3 곱하기 4, 12에다가 0 2개 붙이면 1200.
자, 이거랑 비슷한 거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에 바로 6 곱하기 2가 12가 되고 0 붙여서 1200 같은 값이죠. 두 번째, 25 곱하기 30. 25 곱하기 30은 25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10배를 하면 되죠. 3 곱하기 5는 15, 2 곱하기 3은 6인데 1이 있으니 7, 75에 0을 붙여서 750이네요. 오른쪽에서는 15 곱하기 50이랑 똑같아요. 자, 15 곱하기 5를 하면 5, 5에 25, 1, 5에 5인데 2가 있으니까 7에다가 0이 있으니 0을 붙이면 750 값이 똑같죠. 자, 이번에 30 곱하기 30은 30이 30번 있어요. 30이 3번 있으면 90인데 거기에 10배를 하니까 900이 되고 45 곱하기 20을 하면 45가 2번이면 90인데 거기에 10배를 하니까 90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수학책 한 권의 무게는 445g, 익힘책 한 권의 무게는 285g입니다. 수일인의 반 20명의 수학책과 익힘책의 무게는 모두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수학책이에요. 네, 수학책이 한 권당 445g인데 수일인의 반이 2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총 몇 권인 거예요? 그렇죠, 20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수학 익힘책인 것 같아요. 네, 익힘책은 한 권에 몇 g이라고 했어요? 285g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몇 명? 20명이니까 총 20권이 있겠구나. 수학책과 익힘책의 무게를 모두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으니 아하, 이 수학책의 무게와 익힘책의 무게를 모두 구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수학책의 무게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445g 곱하기 20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20이니까 1의 자리에는 숫자 0이 오겠죠? 앞에 445 곱하기 2 한번 해볼게요. 5, 2에 10, 4, 2에 8인데 1이 있으니 9, 4, 2에 8, 8,900g이구나. 그 다음 익힘책 한번 구해볼게요. 익힘책은 285g씩 20권이니까 마찬가지로 곱하기 20을 했으니 1의 자리에는 0이 오겠고 앞에는 285 곱하기 2를 한 값이 오겠구나. 5, 2는 10, 8이 16인데 1이 있으니 7, 2, 2는 4인데 1이 있으니 5, 5,700g이 되겠구나. 8,900g 더하기 5,700g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해봤나요? 선생님 암산이 안 되니까 한번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8,900 더하기 5,700을 하면 1의 자리는 0, 10의 자리도 0, 100의 자리는 9 더하기 7, 16, 다음에 1000의 자리는 8 더하기 5가 13인데 1이 있으니 14. 그래서 아하, 14,600g이 되겠구나. 6번입니다. 밥 한 공기를 짓는데 필요한 쌀은 110g입니다. 밥을 매일 3공기씩 먹는다면 30일 동안 필요한 쌀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자, 조금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 볼게요. 밥을 한 공기 지을 때 필요한 쌀이 바로 110g이래요. 그런데 매일 3공기씩 먹는다고 했으니까 하루에는 몇 개? 3개. 하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공기를 먹는데 모두 110g, 110g, 110g. 이게 바로 하루에 먹는 밥이에요. 이거를 30일 동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거가 30일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먹는 밥에 필요한 쌀의 무게가 나오겠죠? 자, 표 한번 채워볼게요. 하루에 필요한 쌀의 무게 계산해 볼게요. 여기 우리 네모 그림에 그렸던 거랑 마찬가지죠. 110g씩 몇
공기, 세 공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110 더하기 110 더하기 110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자, 계산해 보면 110 곱하기 3 어떻게 되나요? 네, 1의 자리는 0, 10의 자리는 1 곱하기 3, 100의 자리도 1 곱하기 3, 330이네요. 자, 이거를 30일 동안 먹는다면 총 얼마가 필요할까요? 30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필요한 쌀의 무게가 330g이었는데 330g씩 30일이라고 했으니까 330g씩 곱하기 3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필요한 쌀의 무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30이라고 했으니까 끝에 0이 오겠고 앞에 숫자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3은 9. 그래서 9,900g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모두 다 잘 풀어보았나요? 스스로 풀 땐 잘 몰랐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 풀려요 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넘어가 주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 들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문제에다가 별표 크게 쳐주시고요. 나중에 등교한 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럼 모두 고생했습니다.